네, SM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서 최대 주주 이수만 씨와 방시혁 그리고 카카오와 현 경영진 이렇게 맞대결 구도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나라도 소니나 유니버설, 워너뮤직 같은 세계적인 대형 연예기획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또 향후 우리나라 연예 산업계 지각 변동과 독과점에 대한 우려까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거쳐간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SM, 예, 그렇죠? 약자입니다. 네. 근데 경영권 분쟁이 언제 무슨 일로 터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사안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2월 3일에 이제 SM 3.0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전격 멀티 레이블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예. 이건 무엇이냐면은 음반 제작을 하는 그런 채널을 그러니까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SM은 사실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을 통해 가지고 네. 프로듀싱을 해왔던 측면이 강합니다.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왔던 점이 사실은 관건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2월 7일에 또 SM 이사회에서 또 2대 주주로 카카오를 선정을 하게 되면서 유상증자 거의 1,190억 원 정도 이렇게 된 사안이었고 네. 또 전환사채까지 해서 잠재적으로 주식을 더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최대 하니까 주주 이수만 씨가 모르게. 예. 그런데 결정 과정에서 1대 주주이면서 예. 창업자인 이수만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이제 결정적으로 발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달에 정기 주총이 있잖아요. 근데 네. 보도 보니까 하이브가 새 주인으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은 이제 이수만 씨의 지분 18% 가운데 14%에서 15% 정도를 예. 하이브가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추가로 이제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카카오가 2대 주주라 하더라도 8, 9%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이브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도 대응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약간 미묘한 것이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보도에 좀 언급이 됐었지만 지금 SM 경영진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사이에 지금 이제 거리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이브가 인수할 경우에는 SM 이사진과 또 경영진과 그리고 하이브 간의 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SM 인수에 공을 들여왔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에 뭐 진출하는 그런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네. 또 K-팝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그런 점에서 갑자기 하이브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말하는 이 카카오가 그냥 카카오입니까? 아니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SM 이수만 씨를 제외한 현 경영진이 사실은 카카오와 손을 잡은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건 이제 업계의 진단과 또 SM 경영진의 차이, 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이제 생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측면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는 SM의 경쟁자라고 생각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격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예상을 깬 파격적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어떤 선택이 왜 일어난 것이냐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많이 일었던 거죠. 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경영권을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하이브에 어떻게 보면 백기사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예. 경영권을 뺏기게 생겼고 또 프로듀싱까지도 못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면 이제 합의를 통해서 보장을 받고 네. 매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의혹이 증폭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시혁 의장도 밝혔습니다만은 프로듀싱이나 하이브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일단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이브라는 회사요. 저 방시혁 이사 대표이사 나왔는데 방탄소년단 프로듀싱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방탄소년단을 이제 키울 때 흑수저 기획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예. 중소기획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진 그런 이제 기획사가 돼버렸죠. 네, 네. 지금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TXT 동생뻘에 해당되는 이번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예. 최근에는 뉴진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발랄한 걸그룹이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세븐틴, 르세라핌과 같은 신예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기획사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현 경영진이 왜 카카오와 손을 잡으려 했고 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모르게 진행을 했던 겁니까? 사실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가족이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전부터 사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실제적으로는 회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하고 이 기획사를 통해서 프로듀싱과 이제 경영에 일정 정도 참여를 해 왔고요. 그래서 프로듀싱과 자문료로 이제 뭐 SM 매출의 6% 그거를 이제 매출액이 클 때는 한 100억 원 가까이 매출액이 작을 때는 100억 원, 이제 예. 많을 때는 한 200억 가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년 사이에 한 1,600억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아니 적자일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니 매출액의 6%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그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주들한테. 예. 근데 YG 같은 경우 2012년부터, JYP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배당을 안 하고 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다 가져가냐? 이건 네. 공정하지 않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더 건전해지고 주식 가격도 올라간다는 걸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 이제 펀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경영진이 이수만 회장을 더 이상 이렇게 방어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진전이 됐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주주들 사이에서는 그 이수만 전 총괄과 SM 사이에 계약 관계를 두고 문제를 그렇죠. 제기해왔지만 또 한쪽에서는 과연 이수만 없는 SM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소액 주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죠. 뭔가 부당하게 대접을 예.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만들었냐면 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팬들이 왜 SM 소속의 가수들을 좋아하냐면 그 독특한 컨셉과 컨텐츠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미우나 고우나 이수만 회장이 이제 만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 김민종 씨라든지 유영진 씨가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수만 씨가 없는 그런 SM은 SM답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수만 씨의 손을 들어줬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이수만 회장의 그런 프로듀싱이라든지 경영 방침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배제를 한다고 하면 이후에 뭐 팬뿐만이 아니고 SM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소액주주 운동과 예. 또 SM을 비롯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특수한 요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여전히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K 연예계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뭐 소니 같은 그런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그 총 규모로 봤을 때 뭐 1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네. 중요한 건 엔터 관점에서 K-팝 전문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SM과 하이브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기존의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자산들을.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이제 오래된 팬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SM 같은 경우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했는데 한한령 때문에 좀 위기감을 가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브의 강점은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이탄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세계적인 팟캐스트를 다 매니지먼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거든요. 이 양대 SM과 하이브가 합치게 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망 때문에 이제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은 공룡이다, 뭐 초대형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독과점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제 15% 이상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독과점 그 심사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규모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주식 거래나 기업 운영 경영 차원이고요. 콘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브는 역설에 처했습니다. 앞서 좀 언급드렸듯이 중소형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했는데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다양한 K-팝 콘텐츠들을 약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중소형 기획사들이 오히려 길을 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사실은 콘텐츠의 다양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SM 모델하고 하이브 모델하고 경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실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팬들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게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SM 색깔이 없어지고 하이브 색깔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SM의 색깔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은 팬들이 키웠다고 봐도 되잖아요. SM 사랑하는 팬들은 어떤 입장 냈습니까? 그래서 일부 SM 팬들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식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도 좋고 또 이 지배 구조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연 SM다운, SMP라고 얘기를 합니다. SM 이제 퍼포먼스 스타일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럼 SM 스타일을 어떻게 확장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1위를 하느냐 마느냐 주주총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들이 우리 K 콘텐츠를 만들고 또 SM도 만들고 하이브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팬들의 입장에서 이런 논란들이 좀 정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점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전이 이 최대 주주 이익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 K 콘텐츠 진흥 관점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